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경선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에서 8월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고,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는데요.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지요. 그런데 이 재판 역시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재명의 최측근 김인섭의 사례처럼 이재명에게도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경선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용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1심 법원은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김용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에서 8월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고,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그리고 6억 7천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지만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검찰이 김용 재판 변론에 이재명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이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전달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재명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이 먼저 김 전 부원장 변호인단 대화방 참여를 요청했고 재판 증거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변호인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이 되면 이재명 본인이 범행을 묵인했거나 관여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렇듯 이 김용 재판과 이재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난해 11월 김용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되면서 이뤄진 여러 검찰 수사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용이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를 놓고 검찰과 판단을 조금은 달리하면서도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나 1심 재판부가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1심 판단이긴 하지만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거대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법원이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김용이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서 받은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게 상식이겠죠.
아시다시피 김용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더불어 이재명 스스로가 인정하는 최측근 인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은 대장동 관련 의혹을 잇따라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서는 측근이냐고 묻는 질문에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정진상 또한 위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모든 정황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이 이재명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꼬리 자르기식 대응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자, 이재명, 김만배, 김용, 정진상,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이 당장 떠오르십니까?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뭐냐? 바로 428억 약정설입니다. 유동규 전 법무장은 김용 재판에서 428억 원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고 이재명에게도 보고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을 잇는 연결고리인 김용에게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수사망을 좁혀 이재명의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빗발칠 전망입니다. 이게 보통의 사건이냐, 그냥 어물쩍 김용, 정진상 선에서 넘어갈 일이냐라는 것인데요. 결국 관건은 김만배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28억 원 약정에 연루된 점은 물적 증거나 진술 등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기소를 했으나 이재명까지 연결되는 핵심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의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에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의 경우도 제 같은 약정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돈, 즉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받은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라는 것입니다. 428억 원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자금이었고 이재명에게도 보고됐다라는 유동규 씨의 증언에 대한 진실, 많은 국민들은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